삼성은 왜 자동차도 안 만드는데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을까? 자동차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엔진 소리, 휠 돌아가는 소리, 기름 냄새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이제 그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달리는 전자기기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을 뒤집는 주인공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죠. 그런데 최근 무려 2조 6천억 원을 들여 독일 부품회사 GF의 ADS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 ADS 부문은 자율주행의 핵심 바로 카메라와 센서, 두뇌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에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자동차 기술에 이런 거대한 투자를 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자동차 산업의 세대교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삼성이 이번에 GF의 ADS 사업부를 인수한 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읽은 거죠. 예전에는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반도체 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는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변할까요? 10년 뒤 우리는 현대차냐 벤츠냐 보다 안에 들어간 칩이 삼성 거냐 테슬라 거냐를 더 따지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보고 고르듯이요. 결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기계에서 두뇌, 즉 전자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환점을 독일 기업들은 잘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폭스바겐이 공장 3곳을 닫으면서 2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보쉬는 1만 5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했고 BMW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엔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에는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같은 전통 부품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매년 10%씩 수요가 줄고 있죠. 게다가 중국 CATL은 배터리 가격이 30%나 싸고 점유율은 37%나 됩니다. 이건 독일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 와중에 GF는 빚이 22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결국 수익률 15%의 알짜 사업부인 ADS 부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배가 침몰하기 전에 금괴를 버리는 것처럼요. 이제 독일의 자동차 왕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린 게 바로 삼성입니다. 이제 자동차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연기관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전기차는 2만 5천 개 정도.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고 대신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는 대략 3천 개, 벤츠 S클래스에는 5천 개 이상의 칩이 들어갑니다. 비교하자면 스마트폰은 고작 50개 정도거든요. 즉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예요. 여기에 요즘 자주 나오는 개념이 바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컬, 즉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량입니다. 이건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한 중앙 컴퓨터가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스위치 100개 달아 작동시키던 걸 이젠 앱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처럼 바뀐 거죠. 이러면 OTA, 즉 무선 업데이트로 주행거리나 가속력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350km 달리던 차가 업데이트 한 번으로 420km까지 늘어나는 시대 이미 오고 있어요. ADAS 기술 카메라, 레이더, 센서로 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의 첫 단계입니다. 이유는 2025년, 미국은 2026년, 한국은 2027년부터 ADAS를 신차에 의무화합니다. 즉 앞으로 차에는 이 시스템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삼성은 왜 그 중에서도 ADS를 택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삼성은 완성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나 벤츠, BMW 같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부품을 공급할 중립적인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둘째,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빚 갚느라 급히 팔아야 했던 GF로부터 5조 원짜리 가치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겁니다. 셋째, 하만과의 시너지입니다. 하만은 보여주는 쪽 차량용 디스플레이, 코크핏 분야 세계 1위죠. ADS는 운전하는 쪽 센서, 인식, 제어. 이 둘이 합쳐지면 자동차의 두뇌와 눈을 모두 삼성이 쥐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만은 입출력 장치, ADS는 운전 중추. 이걸 통합하면 삼성은 차량 운영체제 시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즉 자동차판 안드로이드나 iOS가 되는 셈이죠.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ADAS 시장은 2025년 62조 원에서 2035년엔 189조 원으로 커집니다. 만약 삼성이 이 시장의 20%만 가져가도 하드웨어 매출만 연 48조 원, 여기에 월 1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까지 합치면 10년 누적 190조 원 규모예요. 게다가 이 모든 걸 삼성은 내부 기술로 엮을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칩,
OLED, 배터리, 5G 전부 삼성 안에 있죠. 이게 바로 전자기기로 변한 자동차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완성차 업체들의 반격이에요. 현대차는 2028년 자체 ADAS 시스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요타나 폭스바겐도 소프트웨어 부문을 인수하면서 삼성 없이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급부상입니다. 화웨이는 이미 ADAS 시스템을 200만 원대에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보다 30% 저렴하죠. BYD, 니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이걸 탑재해 유럽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변화의 속도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2026년에 레벨 5, 즉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면 지금의 ADAS 시스템은 급속히 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래도 간다고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이 전환기를 놓치면 한국이 다시는 자동차 산업 선두로 올라설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노키아나 코닥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2030년의 자동차는 지금과 전혀 다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엔진이나 배기량보다 이 차엔 어떤 칩이 들어가 있지? 를 먼저 보게 될 거예요. 그 칩이 삼성 로고라면 그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자율주행의 안전장치를 의미할 겁니다. 삼성의 이번 인수는 단순한 투자도 실험도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의 주인을 바꾸는 선언이에요. 기계로 세상을 지배하던 독일이 물러나고 소프트웨어와 전자를 무기로 한 한국과 미국이 무대 중앙으로 올라오는 순간, 결국 자동차 산업의 주인공은 더 이상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의 두뇌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삼성이 서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